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에 굉장히 여러 가지로 국내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고물가에다 저성장, 수출도 지금 덜 되고 또 수입은 증가하고 있고요. 부동산은 떨어지고 있고 주가도 최근에 계속해서 폭락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리까지 인상이 되면서 정말로 여러 가지 악재들이 한꺼번에 지금 몰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고 도대체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그러한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식이나 채권, 가상화폐 여기 보시다시피 전방이 급락에 리먼 악몽 떠오른다 이렇게 제목도 나와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것은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다른 때에 비해서 좀 어려운 상황이 봉착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한 부분에 또 언제 풀릴 것인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면 계속해서 경기 침체가 온다, 그리고 경제 성장률은 둔화되고 집값도 떨어지고 주식도 당분간 계속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유가는 계속 상승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하고 걱정이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언론에서도 보도되다시피 경제학자 10명 중에 7명은 미국의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침체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FRB에서 금리도 계속 인상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가계부채가 지금 세계 1위에 올랐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저 개인적으로 보면 일단 내년 정도, 길면 2024년 상반기까지는 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을 최소한 1년 내지 길면 2년을 버텨야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전쟁 때문에, 가뭄 때문에 전 세계 식량난까지 오고 또 수억 명이 굶어 죽을 판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건 제가 1, 2년 전에 거의 다 유튜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뭐 제가 어떤 예지력이 뛰어나고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름대로 사주나와 풍수 이런 역학 이런 걸 공부하다 보면 대략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눈이 좀 뜨이게 되는데,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에는 제 그 영상을 보시면 식량난, 식량 위기가 올 것이다 얘기를 했었고요. 2020년 19년도에는 코로나 이런 질병 사태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벌써 1, 2년 전에 저는 다 얘기를 했고요. 또 집값도 떨어진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실제로 그러한 현상들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잠깐 여기 제가 올린 영상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10개월 전이니까 작년 뭐 한 6, 7월경에 북한이 심각한 식량난과 재난으로 지옥으로 가고 있다, 분기 시작된다, 이걸 말씀드린 적이 있고, 실제로 북한에 지금 코로나가 대유행해서 엄청나게 지금 사상자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북한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북한이 길어야 10년 이내에 어떤 분은 뭐 빠르게는 몇 년 내로 붕괴한다고 하는데, 모든 걸 다 계산을 한다고 하면 기름은 10년, 짧으면 5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북한이 어려운 상황이 있고, 또 제가 작년에 우리 이민년 2022년 구군에 역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온다 이런 말씀 드렸었고, 또 역시 작년 봄쯤에, 그리고 그 전부터 제가 풍수 구운이 시작돼서 부동산이 지고, 이건 벌써 1년도 넘었네요. 불의시대 온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나 부동산 진다, 앞으로 집값 떨어질 것이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제가 중국이 어려운 상황에 오고, 또 북한이나 일본이 재난이 닥친다 이런 영상 올린 게 있습니다. 뭐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실제로 이러한 부분은 저는 미리 1, 2년 전서부터 중국이 붕괴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온다는 건
3년 전서부터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러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러한 부분을 좀 역사적인 사실을 들어서 잠깐만 제가 더 부연 설명을 하고 어떻게 될 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역학이나 사주 풍수를 모르시는 분들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갑자얼축이라든지 육식갑자, 또 갑을병정,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또 띠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 역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경, 신, 임 이 세 개 3년 동안 역사적으로 대변혁,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국가가 망한다든지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또 뭐 쿠데타라든지 혁명이 일어난다든지 또 북한에서 어떤 그런 사건 사고를 일으켜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경자 들어가는 해, 신자 들어가는 해, 임자 들어가는 해, 이 3년간 때문에 제가 2020년, 21년, 22년까지 3년 동안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 온다는 것을 벌써 3년 전에 올려놨었는데요.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연도를 보면 0자 들어가는 해, 1자 들어가는 해, 2자 들어가는 해, 예를 들어서 뭐 1950년, 1980년, 뭐 2000년, 또 2020년, 2021년, 22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0자 들어가는 경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1자 들어가는 신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2자 들어가는 임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경신임이 들어가는 해에 고려가 멸망을 했습니다. 1392년 고려가 멸망을 하고 그때가 임신년인데 조선이 건국이 되었죠. 그리고 임진왜란이 1592년, 또 조선 현종 때는 경신 대기근이 발생했고요. 경술년 신해년인데 철종 때, 철종 마지막 해입니다. 임술년에 진주 밀란이 발생했고, 또 1910년 경술년에는 결국은 또 조선이 멸망을 했고, 1950년 경인년에는 6.25 전쟁, 1960년 경자년에는 4.19, 61년 신축년에는 5.16 혁명, 그리고 10년 후인 1972년 임자년에는 7.3 남북 공동성명도 일어났고요. 1980년 경신년에는 5.18 등 수많은 사건 사고, 그리고 2000년 서해 남북한 교전, 그리고 2010년 경인년 그때도 그 연평도 포격 사건이라든지 그런 거, 이런 게 굉장히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경자년에는 코로나가 대유행을 했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거대한 사건 사고들이 희한하게 경자, 신자, 임이 들어간 연도에 집중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조선이 건국한 것도 경자, 신자, 임자 들어갈 때고 조선이 망한 것도 역시 그때 망했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이 일어난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경인년 6.25 전쟁이 터진 것도 역시 이 세 개가 들어간, 그리고 5.16 뭐 저는 혁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정말 구국의 결단에 의해서 혁명을 했다고 하는 사람인데 그런 부분, 또 그 전년도에 경자년에 4.19 혁명, 뭐 이런 게 아주 복합적으로 거대한 국가의 모든 근간을 뿌리채 흔들 수 있는, 그리고 나라가 망하고 뺏긴 것도 1910년 경술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다 집중적으로 일어나서 제가 경신임 이 3년이 들어오는 해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해가 시작될 것이다, 2, 3년 전부터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여기 자료를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392년에 조선이 건국을 했습니다. 물론 1388년도에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해서 결국은 공양왕을 숙청을 하고 몰아내고 역성혁명이죠. 뭐 그 전부터 고려가 망할 징조가 있었습니다만 1392년 결국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이 됩니다. 그리고 1592년 임진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1862년 임술년에 진주 밀란이 일어나서 전국에 다 뭐 처음에는 진주부터 시작을 했지만 전라도 충청도 할 것 없이 전국 각지에 민중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910년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뺏기는 경술 국치를 당했고요. 1950년 경인년 6.25 전쟁, 그리고 1961년 신축년에는 5.16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물론 그 전부터도 또 다른 사건, 예를 들어 고려시대 무인
무인 그게 이제 그 의중을 죽이고 무신들이 이제 무인들이 정권을 잡죠. 그게 무신 정변인데 그것도 경인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단한 엄청난 사건들이 다 이 3년에 이루어졌다. 그럼 앞으로 올해가 임자년인데 이제 끝나는데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한 부분, 그런 것도 앞으로 계속해서 더 침체가 될 것이냐 그러한 부분 궁금할 텐데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2024년부터 풍수적으로 구운이 시작됩니다. 갑진년인데 그래서 제가 여러가지 자료와 데이터 공부를 했을 때 보면 우리나라가 가장 심각한 상황이 일어났던 게 1997년 정축년 말에 IMF가 시작이 돼서 한 2년 정도, 이제 물론 후유증까지만 몇 년 더 갔지만 2000년 들어서부터 해서 사실 굉장히 그러한 부분에 IMF를 고난을 겪고 그것을 극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2, 3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결국 2, 3년 굉장히 힘들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한 3년 정도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그 후유증이 보통 3년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후유증이 경자년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경자년서부터 약 3년 정도, 그 정도, 그렇다고 하면 내년 하반기나 2024년 갑진년 상반기서부터는 다시 좋아진다. 그래서 부동산이든 뭐든 이 경제 상황이 지금 심각하고 어렵지만 짧게는 내년 하반기, 길게는 2024년 상반기, 그 이유는 풍수의 기운이 이제 패러다임이 확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풍수 구운은 180년마다 오고 실질적으로는 20년마다 바뀌는데 그때 상황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화의 기운이 강성해지는 풍수 구운에 접어들기 때문에 다시 우리나라가 융성, 문화 융성뿐만 아니라 경제도 살아날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동방목국에 해당되는데 화기라는 것은 목의 입장에선 식신상간의 기운이고 그 기운이 다시 발동을 하면서 재물을 만들어내는 기운이 되고 그렇게 되면서 경제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렵다 하더라도 어쨌든 내년 하반기까지는 힘들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버티시고 그런 상황을 어떻게 현재부터 약 1년 내지 1년 반을 버틸 것인가 그러한 부분을 여러분들 각자 판단을 하셔서 이 어려운 상황을 잘 헤쳐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집값 같은 경우 계속해서 떨어질 당분간 추세에 있기 때문에 지금 집을 구매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자가 올라가는 걸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선 빚을 먼저 갚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투자하지 말고 일단 소비 같은 것도 약간 줄이시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빚이 있으면 어쨌든 버는 대로 빨리 빚을 먼저 갚으시라. 그리고 본격적인 경기가 다시 살아나고 투자를 하는 것은 2024년 상반기 이후부터 하셔라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올 연말서부터 다시 약간 침체기가 들어가면 안정기에 들어가면서 내년 한 해는 크게 변동이 없을 것이고 그 이후에 후년부터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당히 걱정도 말고 힘든 상황이지만 힘내시기 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내년까지는 가겠지만 최악의 상황은 일단 피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헤쳐나가시고요. 후년부터는 다시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